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전무이사 신윤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조합이 올해 20주년을 맞아서 조합원들의 오랜 수고이기도 했던 우리 건물 걷기 자산화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의료기관인 헬스케어 센터와 복지기관인 커뮤니티 센터를 새롭게 조성한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슬라이드 보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의료사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산의료사협은 올해 창립 20주년이 되는, 정확히는 올해 4월 22일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창립 2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립 20주년이 됐고요. 2000년에 창립이 되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세완산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건강검진센터를 의원 내에 다시 한번 설치하게 됐고요. 그리고 2009년에 가서 의원에 또 가정간호사업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치과를 진료 과목을 하나 더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가서는 저희들이 2010년 창립 10주년이 되면서 조합의 비전을 새롭게 설립하면서 당시에 이제 주요한 미션 중에 하나로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씩 하게 시작돼서 2011년에는 저희가 꿈꾸는 집 요양원이라는 어르신들을 돌봄하는 시설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다가요. 2013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2013년 2월에 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본점이 있는 행정구역하고 또 조합원들이 이외의 지역에 제2진료소를 내자는 요구가 있어서 제2진료소 준비 작업을 해서 2015년도에는 이 본점의 의원, 치과, 한의원 외에 새로운 양방의원으로 세안산 상록의원을 제2진료소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쭉 성장을 해서 2018년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으로도 선정이 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희 조합의 현황을 보시면요. 현재 조합원은 한 6,556세대 정도 되고요. 출자금은 15억 남짓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달 CMS를 통해서 출자하시는 조합원들이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요 정도 돼서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전체적인 종사자, 근로자 지금 정규직 직원 수는 270명 정도 되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국내에서 의료복지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는 규모로 봐서는 가장 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현재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업소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파트, 의료기관으로는 의원이 본점 한 군데, 지점 한 군데, 두 군데 의원이 있고요. 각 의료기관에는 원장님 두 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점에 한의원이 한 곳이 있고 본점에 또 치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가정간호사업소가 저희 의료파트의 사업소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돌봄 또는 복지기관 파트로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요양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재가장기 요양센터가 있고요. 또 꿈꾸는 집 요양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자산화로 리모델링 전략을 하면서 최근에 9월 1일자로 주간보호센터로서 봄누리 대역케어센터를 새로 개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해서 실은 저희 안산의료사협 내에 실은 현재 국내 제도적 요양시설로 되어 있는 재가장기 요양센터,
24시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세 가지 모두를 우리 조합 내에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새로운 돌봄 영역의 하나로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를 새롭게 하게 돼서 안산시로부터 네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한 130명 정도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110명 정도의 지역 내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파트의 주요 신규 사업소의 하나로 저희가 새안산 밥드림이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안산시가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인데 이 여러 서비스 중에 어르신들의 영양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을 위해서 그래서 선도사업의 어르신들, 저희 요양원의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신규 사업소로 새안산 밥드림까지 해서 저희들이 돌봄기관을 대략 사업소로는 크게는 의료기관과 돌봄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히 저희가 어떻게 이제 2020년에 자산화 전략을 쓰게 되었나 이거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한 건물에 저희가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초 계획은 이걸 한 건물에 좀 전체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새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전체가 입점하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을 좀 분리하는 형태로 계획 변경을 해서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과, 한의원, 그리고 양방의원까지 3개 의료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서 헬스케어 센터로 조성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는 의료기관이 뺀 자리에 기존에 있었던 돌봄기관들, 재가장기 요양센터,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이런 걸 넣어서 그쪽은 커뮤니티 센터로 조성하는 계획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요즘 화면에 보시는 것은 조성사업 계획안을 짠 건데요. 크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뭐 다른 의료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이제 저희가 경영상에 가장 큰 어려운 거는 건물에 따른 임대 비용이 가장 많이 크게 나가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건물을 가져보자고 하는 게 매년 저희들이 대의원이나 조합원들의 욕구 조사를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지금 슬라이드 왼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현재 저희가 이전하기 전에 한 자리에서 의료사업소가 새안산 의원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0주년이니까 거의 한 19년을 같이 한 자리에서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낙후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매출, 어떤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 신장도 최근 한 3, 4년은 정체되는 이런 환경에 놓였고요. 끊임없이 또 만족도 조사를 하면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곳에 머무는 동안 저희 주변을 둘러싼 여러 특히 의료기관 경쟁 사업소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뭐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공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 더군다나 자산 매입을 이전하는 전략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 이사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신축 빌딩에 5층, 6층을 새롭게 매입을 해서 그쪽에 의료기관을 통합해서 위치시킴으로 해서 여기 계획서에 있는 헬스케어 센터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건물이 현재 저희가 5층, 6층 신축 건물을 기존 있는 건물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건물인데요. 5층, 6층을 새롭게 샀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여러분들이 그 참고적으로 보시면 건물의 맨 꼭대기에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저희들이 간판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굉장히 뿌듯한 건데, 어쨌든 이 전체 7층짜리 시층 건물 중에 저희들이 5층, 6층을 전체 소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명칭을 안산의료사역 빌딩으로 해서 다른 건축 임대하신 분들과 다 동의가 되어서 건물의 타이틀을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올렸다는 걸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화 계획, 특히 이 의료 헬스케어 센터 신축 매입 자산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서 중요한 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나 소요 예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작년 12월에 이제 저희들이 2019년 12월부터 예산총회에 이제 계획안을 올리고 여러 절차를 해서 정확히는 3월 달부터 공사 개시가 돼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서 4월 달에 공사가 완료돼서 헬스케어 센터는 진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략적인 소요 예산은 순수하게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2개층 크기로 치면 계약 면적으로는 한 550평 정도 되고요. 전용 면적으로는 2개층 합해서 한 292평 정도 됩니다. 5층하고 6층. 그래서 매입비가 한 3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조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따 동영상으로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사진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신관의 6층은 이렇게 의원이 입점해 있습니다. 세안산 의원이 전체 한 130평 되는 평수를 새롭게 확장해서 개원을 했고요. 또 5층에는 저희가 반을 나눠서 세안산 우리 치과하고 한의원, 그래서 5층, 6층에 치과 한의원, 6층에는 세안산 의원, 그리고 저희가 의료사협이다 보니까 6층에 조합원실, 조합원들이 소모임이나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조합원실들이 입점해 있고, 5층과 6층에 또 사무실 공간으로서 경영지원실과 조합사업부가 위치해서 헬스케어 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매입한 5층, 6층 빌딩의 헬스케어 센터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건물도 총 5층 건물인데, 그 중에 2, 3, 4, 5층 그 건물의 한 46% 정도는 저희들이 이전에 계속 자산화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수립을 시행을 하면서 매물이 나오는 대로 그 건물도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긴 합니다만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있어서도 한 46%는 저희 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료기관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공간을 포함해서 일종의 커뮤니티 케어 센터로 새롭게 그쪽은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지금 슬라이드에 왼쪽에 보시면 공사 면적 보시면 2층이 한 144평, 또 3층이 99평, 또 5층이 이제 87평인데요. 5층에 이제 저희가 새로운 사업소로 주간보호센터, 봄누리 대여 케어 센터를 넣게 됐고, 또 옥상 공간도 저희들이 텃밭이나 이런 걸로 데이케어 센터의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이런 공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이따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억 7천에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여기도 3월 달에 공사를 해서 4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돼서 현재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여기 계획서에는 한 2억 7,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는데, 뒤에 이제 상세한 예산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철거나 복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결과적으로는 소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잠깐 이제 이쪽 커뮤니티 센터 사진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면 2층에 현재처럼 이렇게 본관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하고 재가장기 요양센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리실하고 직원 식당을 함께하는 세안산 밥드림 사업소가 있고, 저희 사업소에는 또 봉사단을, 저희 안산의료사협은 하나의 독립된 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봉사단의 조리실은 기존의 밥드림의 조리실과 별도로 그 한 공간 내에 종사단 조리실은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밑반찬을 일주일에 2번씩 만들어서 봉사하는 조리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2층에 이런 공간들이 형성이 됐고요. 3층에는 커뮤니티 케어 센터의 통합 사무실하고 저희 이사장님이나 부이사장님 같은 임원실들이 통합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저희 조합 내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사회 서비스직의 일자리들이 우리 조합도 필요로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전담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새롭게 해서 그 교육시설 공간으로 교육공간을, 강당과 교육공간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두 군데 3층에 경기사회서비스교육원이라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도 하고 시설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층은 원래 저희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요. 40명의 어르신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 저희 요양원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5층에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 확장하면서 신규로 노인 주간보호센터이죠. 봄누리 대여 케어센터라고 한 87평 정도 되는 공간에 사진과 같이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전체적인 것을 이번 슬라이드에서 전체적으로 표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처럼 올해 자산화 전략을 써서 신규 매입한 신축 빌딩의 5층, 6층에 헬스케어 센터를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층에 한의원과 치과 경영지원실, 그리고 6층에 의원과 조합원실과 조합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산화와 더불어 기존 건물, 본점이라고, 본관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거기는 커뮤니티 센터로 해서 2층, 3층, 4층, 5층에 저런 주요하게는 돌봄 시설들을 위치해 놓고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안산의료사협의 20주년을 맞이한 2020년에 내집 키운 전략으로서 헬스케어 센터 신규 조성, 커뮤니티 센터 확장 조성, 이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계획을 금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헬스케어 센터의 공간의 평수나 용도는 그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5층과 6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도 각 공간의 크기나 구체적인 용도는 그 슬라이드의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2층, 3층, 5층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내용, 필요 예산을 어떻게 자금 조달을 했나, 요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비는 저희들이 취등록세랑 이전 수수료 다 하면 2개 층 다 해서 그 1번에 신규 자산 매입 비용에 있는 것처럼 34억 353만 6,906원이 행정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소요가 됐고요. 헬스케어 센터의 이제 공사 비용은
그 표에 있는 것처럼 5억 6,7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한 5억 4천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인허가 과정상에 변경해야 될 공사가 발생하고 해서 5억 6,700 정도 들어서요. 그래서 매입 비용이랑 다 하면 그 밑에 맨 아래 칸에 합계해 있는 것처럼 헬스케어 센터를 조성하는데 39억 753만 6,906원, 한 39억, 40억 가까이가 소요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커뮤니티 센터는 이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인데요. 아까, 처음 계획서에는 한 2억 7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9,400만 원 정도가 철거하고 복구하는데 워낙 한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하다가 상수도가 터져서 밑에 이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상가들 뭐 보상비 포함해서 또 뭐 여러 비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9,4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서 3억 6,7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까 헬스케어 센터랑 커뮤니티 케어 센터 합하면 총 비용은 43억 3,853만 6,906억 정도가 이번 2020년 안산 의료사업의 내집 키움 계획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자금 조달은 대개는 저희들이 정책 자금을 활용한 겁니다. 일단은 금리가 가장 싼 경기도 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또 경기도에서 보전해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0.9%, 1.5%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하여튼간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에서 경기도 자금으로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조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한 23억 정도를 저희들이 얻었고 막바지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8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요거는 사회가치연대기금의 도매기금을 저희들이 활용한 겁니다. 근데 사회가치연대기금이 그 기금의 어떤 그 대출이나 이런 실질적인 거는 업무 위탁을 한국사회적기업연합회의 공제사업지원단에 줬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실무를 통해서 그쪽의 공제기금 형태로 8억 1천만 원 정도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43억 1천만 원 정도를 자금 차입을 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표에 보시면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이자를 또 보전해주고 해서 굉장히 저금리로 저희들이 자금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다른 의료사업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실 텐데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자금, 사회적 경제 조직에 뭐 자금을 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실제 이제 그 실질적인 심사나 이런 거는 거의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그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뭐 저 신용 신보도 이제 우리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여기도 이제 많이 저희들이 금리 협상을 해서 뭐 2.86%, 3.2% 이렇게 낮추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고 조금 저희가 뭐 안타까운 거는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이런 사회가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했는데 표에 보시기처럼 현실적으로는 금리가 뭐 아직은 이게 아마 연대기금도 초창기라 잘 이제 여러 가지 감안이 안 된 걸로 보는데 저희로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다 자금을 확보해 놓고 이걸 하나의 종합적인 표로 놓고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데는 조금 더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저희와 같은 의료사업이든 또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산화를 필요로 해서 이런 자금 조달을 할 때 리스크를 다른 금융기관이나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안아주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자금 채입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중요한 큰 자금은 금융기관의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뭐 금액적으로 봐서는 이게 큰 기여는 아니지만 자산화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표에 있는 것처럼 내지 키운 캠페인이라고 하는 1880 벽돌 쌓기 운동이라고 하는 출중자 운동을 했습니다. 1880은 저희가 현재 작년에까지 한 12억 있는데 출자금 한 18억까지 가자는 거고 조합원을 한 8,000명 늘리자 이런 걸로 해서요. 현재까지 저희가 총 약정액은 한 4억 9천 정도 되고요. 2020년 안에 이제 나는 약정금을 납부하겠다 이런 거는 2억 8천 정도 저희들이 증자운동을 해서 자본 확산을 했고, 또 하나는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에 있는 것처럼 아까 이제 사회가치 연대기금에 안타까움을 피력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가치 연대기금도 저희들한테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좀 저희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연대기금이 우리 조합에 기관 출자자로 들어와서 일정 정도의 좀 거액을 출자금 형태로 우리 자본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서 9천만 원 정도 저희가 기관 출자를 받았고 최소 5년 정도는 유지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연대기금이나 저희 취지에 맞게 이 9천만 원의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 플러스 그거와 똑같은 금액을 저희 의료사협이 같이 매칭을 해서 매달 그거에 따른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한테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이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하자는 협약을 맺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향후에 다른 의료사협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어서도 어떤 현금적 이자 상계가 아니라 이런 이자를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사회가치 성과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상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확대되고 모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자산화하고 이렇게 했었던 몇 가지 어려움 중에 간단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책금융 활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의 대출 기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걸 과연 우리 사회경제조직이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가치 연대기금이나 이런 데가 자산 신탁 같은 거를 제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예를 들면 저희가 5, 6층을 매입을 했으면 이거를 저희들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이 공간의 소유권을 가지고 향후에 차익을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적,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자산 신탁에 맡겨놓고 저리로 저희들한테 금융 조건을 좀 맞춰준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2, 3, 4 항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은 신규 저희들이 새로 공간을 마련하면서 초기 이사회나 이런 논의성에는 요 공간에 지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무성했는데 현실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걸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또 넓어지긴 했지만 또 우리 활용 공간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기왕에 저희들이 이사하면서 좀 더 뭐 화려하진 않지만 어떤 디자인적 측면에서 건축,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측면에서 여러 설계 단위에 반영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하고 실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실용적 디자인하고 약간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이거는 실무자로서의 저의 아쉬움입니다. 실무자로서는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또 일하시는 현장에 이사하시는 분들은 실용적인 게 좋으니까 결국은 저도 이제 실용적인 걸로 최종적 결론을 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이런 자산화하고 실제 어떤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있을 때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 단계 이런 거고, 또 하나 저희들이 어쨌든 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는데 많이 배려하려고 의도적으로 신경 쓴 거는 직원들의 휴게 공간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탈의실, 휴게실을 좀 넓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급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우리 조합원이자 우리의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헬스케어 센터, 의원, 치과, 한의원에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복도의 폭이라든가 또 치과 같은 체어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한의원의 침대의 높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는 저희들이 자금을 많이 들이지 못했지만 우리 조건 하에서 최대한 폭을 좀 넓게 준다거나 하는 이런 배려는 저희들이 조건 내에선 충분히 하려고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슬레이드를 통해서 자금 조달과 공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가 세안산 헬스케어 센터 6층에 세안산 의원의 지금 입구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세안산 의원의 여기가 접수대 로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접수하는 데스크고요. 이쪽 라인이 검진센터 라인입니다. 보시면 검진실, 탈의실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이 저희 이제 원장님들 두 분이 계시고 외래 진료하는 진료실이 이 라인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들 스태프 휴게실하고 수액 주사를 하는 수액실 이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쭉 한번 둘러보시죠. 예, 여기가 세안산 헬스케어 센터 6층은 아까 의원 보셨고요. 여기는 5층입니다. 5층에 세안산 한의원하고 반대편에는 세안산 우리 치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과 치과가 있고 저희들 사무실로 5층에는 경영지원실이 이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지원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경영지원실 일하는 공간이 이쪽 5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한의원으로 먼저 잠깐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의원과 치과를 두고서 원래는 가운데에 가림막을 두지 않고 로비를 같이 쓰면서 여기를 넓게 건강 카페 형태로 활용을 하려고 당초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의료법상 진료 과목이 다른 데는 칸막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로 칸막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의원 로비가 되겠고요. 이쪽이 저희 한의원의 접수를 오는 데스크가 되겠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여기서 대기하다가 이쪽이 저희 원장님 쪽이 진료실하고 기초 검사실, 약대실, 상대실들이 저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복도 공간을 저희들이 전동 휠체어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 다른 한의원보다는 훨씬 더 넓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성되었고요. 우리 원장님 잠깐 우리 홍보 영상 예. 맞습니다. 우리 허병석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을 배려한 복도를 설계했습니다. 네. 네, 한의원과 같이 붙어 있는 세안산 우리 치과고요. 안으로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치과 로비가 되고요. 그리고 저 치과에 데스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이 번호가 있는 곳이 치과에 치료하는 케어가 다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복도하고 케어 사이의 공간을 다른 데보다는 훨씬 좀 넓게 둬서 장애인들의 전동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 설계를 저희가 고려해서 훨씬 이전보다는 치과가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네, 이 건물에서 저희 안산 의료사협이 20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건물 지금 3층에서 새안산 의원하고 사무실이 처음으로 안산의료사협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이 새로운 매입한 빌딩으로 빠져나가고, 이곳은 커뮤니티 케어 센터로 해서 간판에 보시는 것처럼 재가장기요양센터,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 꿈꾸는 집 요양원 등 돌봄 기관들은 이 건물에 현재 전부 다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의 2층입니다. 2층의 첫 번째 사무실은 저희가 재가장기 요양센터가 여기에 사무실로 있습니다. 지금 다들 유분 중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가정간호사업소하고 재가장기 요양센터가 이 공간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나오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새안산 닭들임의 조리 시설이나 저희 직원들 식당입니다.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원 식당입니다. 직원 식당이 있고, 이쪽 조리실은 자원봉사단이 매주 2번씩 독거노인 반찬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와서 조리를 하는 공간이고요.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이쪽은 동시에 저희들이 직원 식당을 같이 점심시간을 개방해서 하면서 이쪽은 이제 저희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식을 만드는, 도시락을 만드는 조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조리 공간이, 그래서 이쪽에서 조리를 해서 이쪽에서 이제 도시락이나 반찬통에 담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도시락 가방에 담아서 어르신들한테 하루 3끼 도시락을 지금 영양식, 맞춤형 영양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2층에 아까 같이 있는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고요.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한 120명 정도의 장애인을 저희들이 케어하고 있고, 그 사무실이 여기에 이렇게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예, 저희들이 이 공간은 지금 요양원이 면회가 금지돼서 주중에 한 가족씩만 별도로 여기에 들어오셔서 요양원에서 내려오셔서 할 수 있는 면회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면회도 금지가 돼 있어서 아까 들어가셨던 각 센터 사무실에는 직원회에 저희들이 출입 금지를 해놓고, 업무상 오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업무용 접견을 여기서 하도록 지금 각 층마다 이런 공간을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3층입니다. 저희 조합이 돌봄 사업을 전부 총괄을 해서 금년도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본부라는 별도의 사업본부를 상근 부이사장이 본부장을 맡는 새로운 사업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케어 본부의 통합 사무실이 이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뭐 간단하게 휴게실 이렇게 안에 넣었고요. 예. 그리고 직원들이 팀별로 회의할 수 있는 소회의실로 간단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본부의 각 사업소, 새안산 밭들이, 한국어 통합교육지원센터, 알로티어 봉사단의 사무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이사장님하고 부이사장님 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 사업 본부장님 방입니다. 예, 여기 3층 경기사회 서비스 교육원 공간 소개 전에요. 저희가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경기쿱이라고, 요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경기도에서 각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일종의 멘토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의료사협이 경기 지역의 의료복지 분야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공공 수탁들을 지원하는 지원 조직으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돼서
부패가 있고 현재 이 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사회서비스교육원 교육장입니다. 저희들이 내부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저희 뭐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지역사회 사회경제조직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중회의실이고 소회의실도 요 중간 칸막이를 제거를 하면 전체를 다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단위로 나눠서 이 공간을 지역사회나 저희 내부 소모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이곳은 요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공간을 조성한 곳입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로 저희들이 봄누리 대여 케어센터라고 해서 저희들 시설 기준으로 보면 39명의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고요. 최종 행정적인 인허가가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이번 달 엊그제부터 정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지금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지금 공간 운영을 시작한 그런 공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지금 데이케어 센터 저희 전체적인 로비고요. 네. 여기 로비는 이제 이렇게 크게 조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대회하시면서 일단 신체 활동, 운동을 가벼운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공간 조성을 이렇게 했고요. 또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필요 시설 욕구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여러 선호도가 높은 조격 시설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 보시면 어르신들이 올라가셔서 편안하게 발을 담그시고 조격하시면서 휴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 조성을 쭉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쪽에 어르신들의 가벼운 운동시설하고 반신욕 시설, 그리고 안마 시설 같은 거를 저희들이 둬서 저희들이 특히 이 5층에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이 밖에 경관이 좀 이렇게 오픈된 공간을 찾느냐고 이곳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시설에 안에 계시더라도 밖에 뭐 크게 막히는 거 없이 녹지도 보실 수 있고 해서 다른 공간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감 있게 시설에 갇혀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녹지에 와서 앉아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창을 통해서 외부의 녹지나 이런 걸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 조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봄누리 케어센터 바로 위에 옥상입니다. 저희가 이곳은 봄, 여름 어르신들이 올라와서 원예 프로그램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바닥 공사하고 평상 설치했고 추후에 이제 저기 태양광이나 아니면 그늘막 같은 걸 설치해서 이 공간에서도 그늘에서 어르신들이 올라와서 야외 활동을 바로 중앙보호센터 위층에서 하실 수 있도록 요번에 전반적으로 옥상의 방수공사나 텃밭에 숨보는 일을 이번 공사와 함께 진행한 곳입니다. 네, 여기가 저희 4층의 꿈꾸는 집 요양원입니다. 저희 한 40명의 어르신들 저희 케어하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잠깐 식사하고 쉬는 시간에 있어서 거실 침실이 양쪽 가에 있고요. 이 가운데는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로비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여기는 앞에 입구가 예전에는 칸막이로 막 막혀 있어서 좀 답답했는데 여기를 확 펴서 좀 더 개방감 있게 요양원 공간을 좀 더 쾌적한 분위기로 리모델링 했습니다.